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출지문집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각에서 이 신정환의 기출지문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별도로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만 사용하는 교재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부터 기출지문집을 해갖고 이 강의 시간에 전부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 기출지문집을 만든 이유가 이 법령 및 실무는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이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읽어보라고 하면은 오지선다형 문제니까 정답 위주로 읽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정답은 절대로 중복되진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답이 아니었던 게 이번 시험에 정답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답 중심으로 읽어보니까는 이 기출문제를 읽어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지문으로 해갖고 전부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갖고 OX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읽어보면은 이번 시험에서 32회 시험에서 이 똑같이 지문이 나오고 또는 비슷하게 지문이 나오면은 실제 시험을 볼 때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령 및 실무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득점이 나오게 되겠죠.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집을 사용을 하는데 강의 시간에 다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의 시간이 빡빡해서 이 기출지문집을 전부 다 풀어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도 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출지문집을 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지문집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31회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총 186개의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86개의 지문 중에서 이 신규로 만들어진 지문, 그러니까 새롭게 처음으로 나왔던 지문하고 법령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지문하고 총 51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186개 중에서 51개니까 총 27%가 됩니다. 27%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에서 27%를 빼면은 이 73%입니다. 73%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다시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32회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2회 시험 중에서 80% 정도, 요 정도는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출지문집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 처음 보면은 이제 총설이 나오게 됩니다. 총설이 나오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여기 보면 이제 0.3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횟수를 써놨는데 17회 시험에서 나왔었고 20회 시험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1회 시험에서 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2회 시험부터 지금 31회 시험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32회 시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공부는 조금 겸손하게 하셔야 되니까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어떻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갖고 이제 이렇게 지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를 적절히 규율한다 역시 X가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역시 X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첫 번째 정의는 중개의 정의입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 그대로 옮겨갖고 지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뭐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요? 여기 거래 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법을 조금 공부했으면은 요거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법률행위가 된다고 했죠. 법률행위 이꼬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알선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래 당사 간의 이 중개상물에 대한 교환계약. 그러면 이 교환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알선을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정이상권 양도. 법정이상권 양도는 요거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법정이상권은 이 유치권하고 같죠. 그래서 유치권 법정이상권은 설정을 알선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법정이상권 양도 이전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 유치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거래 당사 간 지역권 설정과 취득. 지역권 설정과 취득. 이것도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로서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거래 당사로서 밑줄을 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중개인은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개행위가 아니라 양당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교섭해주고 알선해주는 게 이게 중개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중개의 정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X가 됩니다. 7번은 중개행위에는 개업공회사와 거래의 쌍방당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에 의뢰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공동중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8번은 중개인은 거래 당사 간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사실행위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인의 법적 성질은 보조적 사실행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중개업을 하면 다른 사람에 의뢰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법령 원문 그대로 옮겨줘서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기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기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가 개설 등록했는지 이거는 불문하는 거죠. 11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여기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X가 되겠죠. 보수를 받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 X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1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여기 이제 토지만 이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여기서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요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중개인은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은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컨설팅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든 슈퍼영업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든 나이트클럽 영업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든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인을, 여기 이제 컨설팅이 또 나오죠.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여기서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인을 했을 때, 중개인을 업을 했을 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계속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이 우연이 포인트죠. 우연 하면은 아름다운 총기에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인이라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우연은 아름다운 청주에 있는 술집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우연한 기회, 우연 또 나왔죠. 단일에 임대체계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성이나 영업성 없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이렇게 했으면 우연히 한 거죠. 그러니까 단일에 건물 매매계획이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을 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제가 된 걸 보면은 25회, 26회, 27회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기출지문을 많이 읽어봤으면 15번 문제와 17번 문제를 많이 읽어봤겠죠. 그러면 이 16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지문이 요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 지문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 다음에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X가 되겠죠.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보수를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했을 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요구한 자체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서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서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됩니다. 20번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하면은 무조건 뭐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X가 되겠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의 자격증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X가 되겠죠. 사실 두 개 지문을 보면은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요거는 26회 시험이고 이거는 28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24번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하면 무조건 뭐한 사람? 등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회사는 공인인계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동그라미. 개업공인회사는 공인인계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죠. 똑같은 지문인데 이건 25회 시험에 나왔고 이건 27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여기 개설 등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가 아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라 하면 공인인계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X. 개업공인회사는 무조건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소속 공인인계사입니다. 개업공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인계사를 말한다. X가 되겠죠.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X입니다. 만약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은 중개인은 개업공인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개인도 개업공인회사가 되니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소속공인회사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소속공인회사라면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여기서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로 안에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회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취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법령 원문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소속공인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만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동그라미. 뭐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회사가 아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소속공인회사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4번.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회사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X.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좀 뒤집은 겁니다.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 요 사람은 소속공인회사로 취급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뒤집어 갖고 소속공인회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회사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회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회사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소속공인회사는 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회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개보조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소속공인회사에 대한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나왔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요거 24회 시험이죠. 24회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은
앞쪽으로 하면 여기 이제 31번 이 문제가 25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이 27회 시험, 28회 시험, 그 다음에 30회 시험, 31회 시험.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이 30회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27회 시험 문제가 됩니다. 27회 시험, 24회 시험. 그러니까 거의 매 시험마다 소속공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속공에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38번. 법인인개업공에서의 소속공에서는, 요거 했고, 39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에서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의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에서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하는 자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에서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여기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41번하고 42번하고 보면은 사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거 26회 시험이고 이건 31회 시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예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개업공예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벌써 X가 되는 거죠.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내용은 간단한데 이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된 겁니다. 1번은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니까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임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동그라미. 공인인계사협회 설립인가 공인인계사협회 설립인가 이거는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인계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연도의 공인인계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동그라미. 시험시행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시험에 관한 사항, 요거를 정했을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동그라미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동그라미.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같은 지문이 되는데 요거는 27회, 요거는 30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여기서 연구 용역 감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외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이게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동그라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여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아니죠. 여기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형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지문은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왜 맞고 왜 틀린지 어디가 변형이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그라미 1번 원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입니다.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조업을 찾는 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20톤 이상의 선박, 이 선박은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미채굴 광물, 국가권이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온천수,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금전 채권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점유, X.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여기 이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여기까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 중개상물이다. X가 되겠죠. 영업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용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역시 영업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영업용 건물의 비품 역시 영업권이 되는 거죠.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X.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성의 이점 등 무형물 역시 영업권이 되는 거죠.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이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같은 지문이 되는데 요건 이제 25회 시험, 요거는 28회 시험, 요것도 28회 시험, 요건 이제 31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나왔던 이 지문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X 표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읽어보면 그냥 OX가 딱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야 공부를 조금 하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가 되는 거죠.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14번 똑같은 지문이 됩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다. X가 되겠죠.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중개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요거를 분양권, 분양증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중개상물이다.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개상물이다. 동그라미.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이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24회 시험인데 24회 시험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만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오류를 인정해서 전체를 다 맞게 해주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 앞에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첨가를 시킨 겁니다. 입주권은 중개상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 금지되는 증서로도 쓰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뒤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결에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입주권이죠.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중개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이 신청을 해야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하면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이주다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중개상물이다. X.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다택지를 공급받을 지인 대토권, 역시 이제 대토권, 중개상물이다. X가 되겠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다택지를 공급받을 지인 대토권,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나왔다가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바뀌게 되는데 25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 26회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 그 다음에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산인 토지. 이거 누구 겁니까?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가압류된 토지 중개상물이다. 동그라미.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여기 명인명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당연히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옛날에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시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이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2번은 시험 시행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여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X가 되겠죠.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가 되겠죠. 여기 이제 예전에는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월이 29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2월 말로 개정이 됩니다. 2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인데 응시자격 국적 제한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부정행위자가 되겠죠. 시험 시행기관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여기 그 처분이 있은 날 여기서부터 5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그 처분이 있은 날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 요게 아니라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그 처분이 있은 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거니까는 요게 30회 시험에 나왔었고 이번 32회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그 처분이 있은 날 이게 아니라 예전 규정으로 바꿔서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주는 겁니까? 시도의사가 주는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말에 보고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 자격증 교부는 12월 말이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8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여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맞는 거죠. 준 사람한테 다시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저기 뒤에 가면은 이 종합정리에서 다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인회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살펴봤고 11번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공인회사는 자기의 공인회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이거 뭐 같은 지문인데 사실 이 문장이 조금 틀리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무자격증인 의리, 여기는 무자격증인 의리,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공인회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중개 업무를 했다는 게 포인트죠. 무자격증인 의리 중개 업무를 했으면 공인회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그래서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공인회사 업무를 수행한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되죠. 무자격자가 공인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외관상 공인회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X. 그러니까 외관상 공인회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즉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15번은 공인회사가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 등록증대에 해당된다. X. 요거는 공인회사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있죠. 공인회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직의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을 때 공인회사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7번은 공인회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회사를 행사하면서 공인회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공인회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 부동산 유수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회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공인회사와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대표 똑같은 거죠.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이 나왔다가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공인회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으면 등록 취소 뒤 여기 자격 취소가 아니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다른 사람의 공인회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회사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회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래서 이 양도하는 행위도 안 되고 대여하는 행위도 안 되고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수 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인계사 제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먼저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요거는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은 특칙이 있다고 했죠.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인계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공인인회사, 소속공인회사 제외,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말은 공인인회사와 요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속공인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해서 제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번 소속공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고 없다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28에 29에 이렇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회사가 종별을 달리해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X.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권한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법인하는 사단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법인만 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등록할 수 있다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법인은 이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전부 다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여기 이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대표자는 공인이 있을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업인의 대표자 공인회사에 되고 대표자가 공인회사가 아닌 법인 개설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개업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여기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X.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회사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회사이며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게 31회 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냐? 아니란 얘기죠. 여기 26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26회 시험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27회 시험에서 이제 맞는 지문이 나왔고 28회 시험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렇게 해서 그 맞는 지문이 나온 겁니다. 22번 대표자는 공인회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이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그 2분의 1이 틀린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이제 그 23번 이 법인의 임원 중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가 되겠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인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 중개법인의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어야 돼. 이 실무교육은 사원 임원 전체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 아니죠.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인에서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X가 되겠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이제 저기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되는데 시도의사가 되는 거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여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X가 되겠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처론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이게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인에서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이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X. 이게 사실 두 개 따지고 보면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고, 여기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해서 X가 되는 거죠. 법인은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 제한 없다죠. 그래서 X가 되는 것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X. 여권용 사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8회 시험에서 사진 사이즈 어떤 거 제출해라? 이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고 처음 시행된 시험이 28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8회 시험에서 이게 나온 거고, 다시 나오지는 않겠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이제 업무 보증이 되겠죠.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5번은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교부한다.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다, 시도의사가 교부한다, 전부 다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 등록증, 등록관청에서 교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및 등록증 이렇게 놓고서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는 시도의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시도의사 X가 되겠죠. 등록증 재교부는 당연히 시도의사지만은 자격증 재교부는 잘못했습니다. 이 자격증 재교부는 당연히 시도의사지만은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8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X.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회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는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X.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까지는 잘 갔죠. 공인회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에 가서 살펴보는데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끼는 겁니다.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거래당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X.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이 24회 시험에서 나왔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이 되어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다 세 개가 지문은 틀리지만 이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5번.
공인회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성사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맞습니다. 개업공에서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이중 등록 당연히 금지가 되고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수속공회사 중개보증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도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번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 등록했으면 등록 몇 번 했습니까? 2번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했을 때 이중 등록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개업공인인 법인 의뢰, 사원 될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이중 소속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이중 소속 금지가 됩니다. 이중 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첫 주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 사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